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의 신 시즌3 김선희입니다. 어제 미 증시는 하루 쉬어갔고 유럽 주요 증시는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힘입어서 상승 마감했지만 현재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부양책이 충분하지 않다는 평도 있고요. 또 미국 정부가 미국산 장비로 생산된 반도체를 화웨이로 수출할 때 미 당국의 승인을 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이런 소식들도 전해지면서 양국의 무역 분쟁이 재점화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시장에 여러 이슈들이 많았는데요. 어제 휴장했던 미 증시가 오늘 개장하면서 이런 이슈들을 어떻게 소화해낼지 저희와 함께 확인을 해보시고요. 자, 선물 매매 전략도 같이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1시간 동안 많은 내용들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트레이더의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시면 많은 정보들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 02-3153-1611, 02-3153-1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문자 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해외 선물의 신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실시간으로 채팅창 참여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해외 선물의 신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1시간 동안 저희 방송 꽉 채워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재준 해설위원 그리고 외환유공 트레이더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외환유공 트레이더님 오늘도 화요일마다 이렇게 나와주고 계시는데요. 일주일 만에 또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십니까. 서울경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 지금 뭐 많은 이슈와 또한 안 좋은 일들이 계속 터지고 있는데 어찌됐든 우리 시청자분들 또한 제가 이 금융시장에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저는 행운아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지금 뭐 일본 제품이나 뭐 상가 또한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이 안 좋은데 이 금융만이 하방일 때 매도로 치면서 수익을 낼 수 있고 또한 좋을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또한 집에서 안전하게 편안하게 서울경제 시청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젊은 친구들한테 저는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금융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거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또 리스크가 많은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금융시장에 있는 것이 오히려 좀 행운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준 차장님 인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준 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행운인가요? 그렇죠. 행운이죠. 말씀을 참 잘하시는데. 네. 일단 뭐 행운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지금 좀 많이 불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아시아 증시도 조금 급락을 한 면이 있고 뭐 날씨도 좀 갑자기 추워진 것도 있고. 네, 오늘 저희와 같이 여러 가지 포인트 보면서 불안감 조금이라도 떨쳐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선물시장 그리고 국내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불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두 분 모셨으니까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많은 정보들을 얻어가시고 꼭 투자하는 데 많이 도움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현재 선물시장 시세 먼저 확인하고 가도록 하죠. 네, 지수 선물 오늘은 조정받는 모습입니다. 오일도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상품별로 하나씩 확인하시죠. 먼저 S&P 500입니다. 전일 대비 0.38% 하락세입니다. 3,368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0.53% 내림세입니다. 9,581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1.87% 좀 크게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51.34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0.49% 오름세입니다. 1,594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37% 하락세입니다. 1.08190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선물 시장 시세 확인하고 돌아왔는데요. 지수가 계속해서 오르다가 오늘은 좀 조정을 받는 모습입니다. 크루드 오일도 반등이 나왔다고 오늘 다시 좀 크게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 준 차장님, 오늘 장은 좀 어떻게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오늘 아시아장이 급락하면서 오늘 나스닥 선물도 오후쯤에는 좀 1%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 보였는데 지금은 그래도 조금의 낙폭은 좀 제한되는 모습이고 반등 흐름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그래도 하락폭은 지금 만회한 모습입니다. 지금이 어쩌면은 약간 그 저점에 매수를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아직까지 상승 기조는 유효할 걸로 보이고 지금은 일단 코로나19에 따른 일시적인 지금 애플의 지금 실적 전망이 조금 부진할 거라는 지금 얘기도 나오고 있고 하면서 일시적으로 약간의 영향을 보이면서 하방 압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약간 주춤하면서 약간 저점 이렇게 눌림을 줄 때 매수하는 게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골드는 역시 오르고 있죠. 지금 갑자기 또 거래량이 조금 지금 15분봉 보고 있는데 거래량이 좀 갑자기 나오면서 상승 장대 양봉을 그려줬는데 그러게요. 일단 1600 이제 돌파 여부가 하나의 이제 또 봐야 할 이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당연히 이렇게 지수가 하락하면서 안전자산인 골드가 매수 쪽으로 흐름을 보이는 거는 당연한 걸로 보이고 일단 골드 역시도 지금 일단 상승 흐름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지수 선물 좀 살펴주셨고 그리고 골드까지 한번 봤는데 흐름이 반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나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 조기 종영 이후에 오늘 개장을 하면서 개파락하면서 출발을 했고요. 그런데 하락분을 다시 좀 되돌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도 좀 해주셨고요. 골드는 마찬가지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잠시 후에 저희 상품별로 전략은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외신센터 연결해서 오늘 외신 소식들은 어떤 이야기들 전해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외신해결사 이수연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뉴스를 보시면 총 확진 환자가 73,400명에 이르렀고 또 총 사망자는 1,874명까지 기록이 됐다고 합니다. 또 일본 크루즈의 추가 확진자가 8명이 확진 환자가 나오면서 지금 이 크루즈 안에서만 542명이 감염됐다고 하네요. 또 중국 의료진이 지금 1,300명 이상이 코로나 확진 판정 받으면서 치료를 해주는 인원까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슈에 따라서 지금 아마 안전자산의 금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나스닥 역시 애플의 중국 공장의 영향을 받으면서 애플 주가가 하락함에 따라 나스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다양한 이슈들 오늘 준비했으니까요. 첫 번째 소식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영향을 받을 거라는 건 다들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세계 경제의 500만 개의 기업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구체적인 숫자가 제기됐습니다. 특히 중국의 중소기업들은 업무 정상화가 늦어질수록 자금난이 심화될 처지에 놓였다고 하는데요. 이번 조사를 맡은 던앤브래드스트리트 연구에서는 중국에서 코로나19 발병 사례가 100건 이상 난 지역에서는 이 지역들이 지금 중국 내 전체 기업 활동의 90%가 진행되는 곳이고 또 그중에서 5만여 개의 기업들은 외국계 기업이나 또 외국계 기업의 자회사가 위치해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이 전염병 폭탄이 딱 조업의 중심지에 떨어진 그런 격인데요. 또 애플 역시 이번 코로나 충격으로 인해서 1, 4분기 매출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소식 때문에 오늘 아시아 증시가 타격을 받았고요. 지금 미국 시장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장외 시장에서 2.29%가량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미 증시가 개장하면 함께 하락 출발하면서 이런 양상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또 독일의 자동차 업체인 폭스바겐 역시 중국 내 공장을 일주일 더 연기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경제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중국의 경제학자들이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바로 다음 소식에서 전해드릴 텐데요.
중국의 사회과학원 선임연구원인 쉬치위안이 이런 내용의 글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가 경제를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1단계 미중 무역 합의에서 약속한 구매 계약을 미뤄달라고 미국 측에 요청해야 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지금 상하이 주재 미국 상공회의소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응답자의 80%가 생산 라인을 가동할 인력이 부족하다고 밝혔고요. 또 물량 부분에서도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합니다. 이 쉬치위안은 국내 생산이 완전히 재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산 전기, 기계, 에너지 이런 부분에서 지금 중국 측의 수요를 늦춰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전에 무역 합의 중에 불가항력 조항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자연재해나 예측할 수 없었던 사건으로 인해 합의 이행의 연기가 불가피할 때 양측이 서로 합의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인 겁니다. 따라서 지금 중국 경제학자들이 계속해서 이 무역 합의 늦춰야 되고 구매 약속을 미뤄야 한다 이런 의견을 주장하고 있는데 사업가 기질이 굉장히 강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중국 측의 합의를 받아들일 때 또 다른 요구를 제시하지는 않을까 이런 부분을 지금 많은 분들께서 또 우려를 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추가적인 내용이 있으면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중국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게 한 가지 더 포착이 됐습니다. 바로 다음 소식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중국이 내달 2일부터 미국에서 수입된 696개 제품에 대해서 새로운 관세 면제 요청을 접수한다고 합니다. 이 중국의 관세세칙위원회는 일정한 기간 동안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를 면제할 예정이고 관련 기업이 미 제품을 수입하는 것을 지원하려고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외신에서 보도한 696개 제품 중에는 돼지고기, 소고기, 콩, 원유 등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미 일부 의료기기에서는 관세를 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환자를 모니터링하는 기기나 수혈 장비, 혈압 측정기 등이 포함된 건데요. 이러한 결정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인데 중국이 이렇게 일정 기간 동안이라도 관세를 면제해주는 만큼 미국에서도 중국의 경제 회복을 위해서 선처를 해주는 그런 상황이 오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만 나오고 있는데 이번엔 조금 긍정적인 이야기 전해드려 볼까 합니다. 제가 전에 미국 길리어드사에서 개발한 렘데시비르가 원숭이 실험에서 효과를 봤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나요? 이 렘데시비르의 시험 투약에서 인간이 회복세를 보였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희망적인 소식인데 지금 이 중국 우한에 방문했던 미국 확진자가 렘데시비르를 투약하자마자 바로 다음 날 열이 내렸다고 합니다. 아직 성공 사례가 한 건이기 때문에 효과를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원숭이에 이어서 사람한테도 이렇게 효과가 발생한 걸 보면 희망이 생겼다 이런 분석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개발의 박차가 더 가해져서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받고 계신 분들에게 한 줄기 희망이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모건 스탠리의 분석인데요. 미 주요 주가 지수가 여전히 핫하지만 실제로는 이미 경기 순환기에 후반을 가리키는 신호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지금 이 기사 제목에서도 end is near, 끝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 이런 식으로 강조로 설명이 되고 있는데 CCN이라는 외신 사이트는 이러한 모건 스탠리의 분석으로 인해서 지금 다우 선물지수가 급락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역사적으로 봤을 때 주가가 하락하는 국면에는 장기 채권이 주식의 투자 수익률보다 더 상회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또 대형주나 방어주가 소형주의 수익률을 완만하게 넘어섰다고 합니다. 또 미증시가 전 세계 증시보다 상승률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지금 다 따져보면 지금 상황과 딱 들어맞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또 우량주 위주인 S&P나 중소형주 위주인 러셀 2000 지수를 비교해봐도 그렇고요. 또 지금 금 가격이 지난 1년 동안 18%가 올랐죠. 그런데 원유는 6%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모건 스탠리가 분석한 것처럼 귀금속류가 원유보다 더 강세를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채권 시장 역시 자금이 몰리면서 금리가 어디까지 떨어질지 투자자들이 또 이런 부분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건 스탠리는 또 이런 현상이 지금뿐만이 아니라 올해 남은 기간에도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내다봤는데요. 저도 지금 조정받을 때 추가 매수를 해볼까 생각을 했는데 이 모건 스탠리의 보도를 보고 오늘은 조금 관망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오늘은 외환용어 트레이더님과 쭌 차장님 모셨으니까요. 지금부터 자세한 전략 들어보시죠. 네, 주요 외신 소식들 전해 듣고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오늘 두 분과 함께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토크 주제 화면으로 먼저 확인하시죠. 애플 덮친 코로나19 공포, 글로벌 경제 둔화 본격화되나? 네, 오늘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볼 텐데요. 자, 애플이 지금 매출과 관련해서 조금 부진한 그런 전망을 내놓으면서 오늘 우리 증시도 그렇고요. 좀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이런 영향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코로나19 확산이 좀 지속이 되면서 글로벌 경제에 타격을 입히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경제가 많은 타격을 입고 있는데 그래서 1차 무역 합의 미국과 1차 무역 합의의 이행이 좀 어려울 거다라는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1차 합의 내용이었던 미국산 제품 대량 구매였죠. 2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을 구매하겠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자, 과연 이런 부분이 가능할지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쭌 차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미국과 중국의 1차 무역 합의 이행 좀 가능하다고 보세요? 아니면 좀 미뤄질까요? 이거는 미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미뤄지는 건 사실인데 이제 미국과의 협의를 거치고 미뤄지느냐 아니면 그냥 중국 쪽에서 지킬 수 없는 약속이니까 미뤄지느냐 뭐 이 두 개의 그 선택일 것 같은데 지금 중국 측에서는 2천억 달러를 추가로 구매한다는 거는 사실상 너무 어려운 일이죠. 지금 사실 그 유동성을 지금 이렇게 나빠진 경제 풀기에도 사실 모자랄 수준인데 여기에 2천억을 구매하는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지금 경제사정 고려 안 하고 한다는 거는 사실 불가능하고 그래서 지금 중국 쪽에서는 이게 불가항력 조항이 나오면서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자연재해에 속하는 일이니까 이거는 협의를 약간 미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중국 측 정부나 뭐 중국 측 뭐 이렇게 경제단체에서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아까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트럼프가 비즈니스맨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분명히 그냥은 들어주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측에서도 아마 그 미국산 제품 696개에 대한 뭐 이렇게 네. 관세 인하도 요구한 것도 어쩌면 약간 이런 화해의 제스처 비슷하게 우리도 이렇게 조금 한 걸음 더 양보하니까 너희들도 조금 뭘 도와주지 않겠느냐 그럴 텐데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제 이거를 그대로 강경하게 나가는 선택지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조건을 받아들이면서 약간 이자를 주듯이 추가 뭐 2천억에서 조금 더 뭐 다른 농산물 쪽을 더 구매한다든가 이런 조건을 내세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사실 아무도 모르는 일이긴 한데 지금 대선을 생각해서도 트럼프 측에서 이거를 강경하게 나가기보다는 네. 오히려 이렇게 중국 쪽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하면서 이게 중국 쪽에서 안 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약간 뒤로 늦춰질 뿐이지 결국 하긴 하니까 그렇죠. 트럼프 입장에서도 이거를 수용하면서 자기들도 중국 경제를 걱정한다 이런 이미지도 이렇게 글로벌적하게 할 수도 있고 네. 이제 대선 이제 자기 지지파가 아닌 다른 반대파 입장에서도 약간 이거는 어느 정도 플러스 요소로 보일 수도 있거든요. 사실 중국에 대해 너무 강경한 자세로 나간다고 비판도 좀 나오고 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저는 들어주긴 들어주되 아까 어느 정도의 약간 이자를 쳐서 네 그렇죠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바로 1차 무역 합의의 그 미국산 제품 대량 구매가 이행되기는 좀 어려울 걸로 보인다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자, 미국 측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손해볼 것이 없기 때문에 약간의 조건을 걸고 좀 미루지 않을까 이렇게 합의를 좀 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코로나19가 정말 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 애플에서도 1분기 실적 전망 보고를 내놨는데 굉장히 좋지가 않았죠. 매출 부진을 피할 수 없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런 영향들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미증시가 쉬어갔지만 이제 오늘은 개장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네. 대한 영향을 좀 받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그렇죠. 보세요? 지금 사실 미국 증시를 견인해온 게 이제 IT 위주잖아요. 특히 네. 애플이 지금 시총 1위고 네, 애플과 그런 기타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인텔 등등에서 이런 IT 위주로 지금 계속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이게 애플이 실적에 대해서 발표를 안 했어요. 처음에는 네. 뭐 아직 전망이 뭐 불확실하다 이런 발표를 안 하다가 이제 발표를 한 거잖아요. 이제 뭐
1, 4분기 이제 우리들의 예상한 만큼의 실적은 달성하기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보통 이제 자사의 이런 전망을 내놓을 때는 되게 긍정적으로 내놓는 게 네네. 맞거든요. 사실은 뭐 시장의 이제 주주들의 그런 걸 생각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내놓는 편이 이거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더 안 좋은데 1, 4분기가 뭐 매출이 조금 달성하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게 사실은 1, 4분기 매출은 이미 달성하기 너무 어려운 상태고 이런 거를 조금 완화해서 발표한 게 아닌가 하는 우려, 저도 사실 그런 우려거든요. 예, 이렇게 자기가 직접 안 좋다고 말할 정도면 사실은 훨씬 더 안 좋은 게 아닌가. 네, 지금 뭐 저희 나라 뭐 현대차도 그렇고 지금 중국에서 제조해서 납품하는 그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 현대차도 뭐 와이어링 헤네스인가 이것 때문에도 지금 공장이 문을 닫았었고 지금 또 뭐 크라이슬러 피아트 뭐 그쪽도 해외 공장 첫 문 닫은 뭐 사례가 또 생길 수도 있다고 하고 지금 여러 가지로 부품 조달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지금 지금 세계 제조업 뭐 공장이라고 불릴 정도니까 이제 실질적인 피해들이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 전에는 이제 우려 어떻게 될 것이다 우려가 나오다가 실제로 이제 공장이 닫으면서 이런 물품 조달이라든지 이런 차질이 생기는 게 이제 실질적으로 나오면서 이제 이런 계속 발표들이 아마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2월 달에 나오는 경제 지표나 이제 3월 달에 나오는 경제 지표가 실질적으로 이제 코로나 여파로 인한 실물 경기에 타격을 입은 지표들이 나올 걸로 예상돼서 지금 조금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 건 사실이죠. 네. 그러게요. 지금 뭐 일단 애플이 좀 전망을 내놓은 것은 더 안 좋은 실적에 좀 대비하기 위해서 약간의 충격을 완화하는 그런 장치였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방금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경제 지표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1월, 2월을 거치면서 이 부분들이 반영된 실질적인 그런 지표들이 이제 곧 나올 텐데 사실 오늘 발표가 되죠. 유로존의 경기 전망 지수 가 예측치보다 훨씬 하회하는 수치로 발표가 됐습니다. 사실 유럽과 미국의 이 제조업 PMI 지수가 이번 주에 발표가 되는데 그에 앞서서 좀 이제 경기를 전망해 보는 수치죠. 그런 지수인데 이게 지금 안 좋게 나오면서 사실 그 실질적인 지표도 좀 안 좋게 나올 것 같아요. 사실 좀 뻔해 보이는데 자 그런 부분에 대한 파장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근데 지표들이 되게 많잖아요, 사실. 근데 진짜 중요한 지표는 그 OECD 경기 선행 지수랑 그 ISM 제조업 지수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지금 한 4개월, 5개월 계속 상승 국면으로 이제 회복 국면으로 돌아오고 있을 때 지금 하필 이 코로나가 생겨서 조금 이제 어떻게 나올지를 모르겠지만 일단은 코로나는 그래도 계속 가는 이슈는 아니잖아요. 이거는 일시적인 이슈로 봐야 되니까 일단은 경기는 아직은 회복 국면에 있다고 보는 게 맞는데 이제 일시적인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피해가 어느 정도일지가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일단 2, 3월은 일단 실적은 안 좋겠죠. 이제 경제 지표는 안 좋을 걸로 예상이 돼서 이거에 따른 뭐 주가의 하락 흐름이나 뭐 선물 뭐 이렇게 뭐 원유, 뭐 전기동 뭐 이런 쪽으로의 하락은 어쩔 수 없는 흐름일 것 같은데 그거는 길게 가진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쭈 차장님과 지금 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저희 외환용 트레이더님 굉장히 혼자서 오래 기다리고 계시는데 바로 이제 저희가 외환용 트레이더 차트에 강하시니까요. 저희가 트레이딩 타입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먼저 S&P 500부터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S&P 500 계속 신고가를 경신을 하다가 오늘 장에서는 조금 조정을 받는 모습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두 분은 현재 방향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업앤다운 들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두 분 다 매수예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외환용 트레이더부터 전략 들어볼게요. 예. 참 많은 이슈가 있어서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 헷갈리실 텐데 제가 차트 분석을 하면서 또한 저번 주 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차근차근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시황도 살짝 제가 원래 모르지만 시황을 곁들여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난주 제가 분명 1차 매수가가 3,360점 이후의 매수를 분명 하랬습니다. S&P는 저는 상방 작년 10월 14일부터 S&P는
주구장창 상방으로 얘기했습니다. 그 사이에 당연히 약간의 횡보와 하방이 있을 수 있지만 추세는 상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주식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분명 이런 S&P처럼 차트 모양이 나왔을 때 100% 갖고 있을 때 100%를 한 방에 10% 20% 수익 났을 때 다 팔았을 때는 더 이상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뭐 제가 예전에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뭐 36만원에 사신 분들한테 제가 45만 원, 50만 원까지 간다고 했는데 44만 3,800원에 팔았다 하더라고요. 지금 54만 갔다가 52만 원인데 그 이후부터는 못 삽니다. 그렇듯이 주식을 매매하나 선물 옵션 해외 선물 매매하시는 분들 만약에 수익이 나시면은 지금 S&P처럼 만약에 3,360.25 제가 또한 안정적인 매수가를 얘기했던 게 3,349.50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예, 3,349.50 안정적인 매수 전략을 얘기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보면은 끝내는 올라갔습니다. 이 수익을 챙길 수 있고 또한 여러분들께서 시청자분들께서 계좌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내가 100%를 갖고 있을 때 어느 정도 수익 났다고 100%를 다 팔아버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방향이 상실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해라 분명 최소 50%나 최대 80%만 팔고 나머지 50%에서 20%는 계속 끝까지 갖고 가고 어떻게 알아? 내가 매수했던 가격에 판다는 생각으로 갖고 가신다면은 그 50%에서 20%가 엄청난 수익을 챙기면서 만족하는 그런 수익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슈 제가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어떻게 보면 사실 뭐 경제 TV고 또한 서울경제 TV 그 생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매일매일 이슈와 시황을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또한 뭐 경제 뉴스나 이슈는 서울경제 TV만 보셔도 될 거고요. 다만 시청자분들께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이슈와 시황을 보되 계좌는 장기 추세로 가신다면은 지금처럼 코로나가 발생이 되든 뭐 미중 무역이 되든 미중 무역이 깨지든 또 애플과 삼성이 싸우든 여러분들 계좌가 수익 나는 게 중요한 거지. 그죠? 삼성이 애플한테 이겼다고 삼성이 우리한테 배당을 주진 않습니다.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배당을 주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해외 선물 매매하시는 분들도 이슈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요. 방향에 맞춰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내 자신이 단타 매매를 한다. 그때는 우리 뭐 차장님이나 우리 해설가 또한 서울경제에서 얘기하는 이슈를 집중을 하면서 매매를 하는 게 맞고요. 나는 추세 매매를 한다. 외환용 신동환처럼 나는 추세 S&P 작년부터 계속 매수만 했다. 이런 분들한테는 이슈는 신경 쓰지 마시고 내 비중을 줄이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비중을 조절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좀 다른 얘기일 수 있지만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많은 벤처 기업들이 탄생됐다가 지금은 제가 원래 뉴스는 잘 안 보지만 하도 이슈들이 많아서 가끔씩 봅니다. 봤는데 이번에 이슈가 나왔던 게 뭐냐면 실리콘밸리에서 거래소가 상장이 된다고 합니다. 어떤 거래소가 상장이 되냐면은 우리 영어 하시는 우리 앵커님 좀 따라 하겠습니다. LTSA Long Term Stock Exchange라고 장기 투자 주식 시장이 미국에서 상장이 됐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은 주식조차도 미국에서도 분기 투자, 쉽게 말해서 회사가 기업이 분기마다 보고를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해설가님이 얘기했듯이 애플이 보고를 늦췄는지 빼먹은지 안 한 건지 모르지만 그 분기마다의 그 실적에 의해서 주식시장이 출렁입니다. 그런 것처럼 해외 선물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제가 볼 때는 쉽게 말해서 수익을 내고 싶다면 장기 투자처럼 해외 선물도 뭐 한 달마다 만기가 되고 3개월마다 만기가 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추세에 맞춰서 대응을 실리콘밸리 거래소처럼 장기 투자하신다면은 좀 큰 수익이 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S&P를 제가 지금 상방으로 본 거는 지금 시간에 매매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11시, 23시 25분 24초가 지나고 있는데 지금부터는 잠시 반등을 한다는 뜻이지 지금부터 아직까지 올라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작년 10월 14일부터 지금 많은 시간이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어느 정도 코로나 사태나 여러 가지 또한 시장이 아직까지 제조업이 많기 때문에 이제 출렁이는 시기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 매매는 만약에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100% 청산하는 게 좀 맞을 것 같고 추세 매매 하신 분들은 관망이 맞고요. 단타 하시는 분들한테만 지금 시간부터 한 30분, 1시간 안에는 반등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 상방으로 얘기한 겁니다. 또 하나 좀 얘기하면은 뭐 요번에 골프 대회에서 타이거 우즈가 컷 탈락을 했습니다. 제가 맨날 타이거 우즈와 골프 얘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나라 강성훈이라는 사람이 준우승을 했습니다. 타이거 우즈도 컷 탈락을 합니다. 계속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매매의 기본은 손실과 손절을 가지고 마인드를 매매를 하신다면은 이런 시장, 코로나 시장, 뭐 여러 가지 힘든 시장, 진짜 나가기도 꺼려서 헬스장도 안 가고 집에서 운동하는 이런 지금 상황이 됐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서울경제TV 또한 해외 선물 매매하시는 시청자분들한테는 좋은 이슈와 어떻게 보면 득이 되는 시장, 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이 안 좋을 때 우리가 득이 본다 해서 좀 그렇지만 그러나 우리가 금융시장이 있기 때문에 좋은 거를 빨리 습득하고 또한 물이 올 때 노젓는다는 말 있죠. 물 들어올 때 많이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우리 이슈와 앵커 뭐 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받으시고 오늘 S&P는 단타 상방으로 보고 또 전체적인 시장을 좀 예의주시하시면서 내 성향이 어떤 거를 보면서 대응을 해주신다면은 충분히 우리 서울경제TV 시청자분들은 수익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일단 오늘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매수뷰를 좀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좀 더 길게 보는 분들은 관망을 하고 오늘 좀 단타로 대응을 하실 분들 30분에서 1시간 정도 후에는 이제 좀 반등이 나올 거다 이런 의견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뭐 매수를 진입을 해본다면 오늘은 어떻게 포인트 잡아보면 좋을까요? 예. 만약에 단타 매매를 꼭 나는 S&P를 하고 싶다. 다른 종목이 있을 때는 또 얘기했지만 S&P로 하기 때문에는 좀 스케이퍼, 좀 손이 좀 빠르신 분들한테는 3,366.50에서 매수를 좀 해주시거나 3,366.50. 네. 조금 나는 안전하게 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3,362.25에서 매수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서는 좀 관망을 하시고요. 네. 여기서 혹시나 3,376.50 정도가 왔을 때는 좀 청산하시는 게 좀 짧은 저항선입니다. 여기를 돌파하면은 다시 올라가겠지만은 지금 시장 S&P 시장은 좀 지금 오늘은 조금 애매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폭이 좀 좁지만은 그래도 우리 좀 점심값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이 가격을 얘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S&P 매수 보실 분들은 3,366.50선에 진입 이야기를 좀 해주셨고요. 자, 준 차장님도 매수비 주셨는데 준 차장님 전략도 한번 들어보죠. 저는 이런 차트보다 네. 저는 이런 약간 곁다리 얘기를 되게 좋아하는데 네. 제가 막 이렇게 찾아봤어요. 보니까 대선이 있던 주에 과연 증시가 올랐을까? 그렇게 했는데 지금 미국 대선이 지금까지 23번인가 24번이 있었는데 네. 4번을 제외하고는 다 올랐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4번도 뭐 미국 대공황 때랑 뭐 2차 대전 그리고 닷컴 버블 그리고 리만 사태. 네. 그러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을 때 떨어진 거. 그러니까 사실은 대선이 있을 땐 다 올랐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고 그리고 또 이거를 막 이렇게 조사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뭐 대통령이 임기 1년 차, 2년 차, 3년 차, 4년 차의 뭐 수익률 막 이런 걸 봤을 때 보통 3년 차일 때 수익률이 가장 좋고 그다음이 4년 차 되더라고요. 근데 요번이 이제 4년 차입니다. 네. 작년이 수익률이 제일 좋았고 모든 게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매수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미 경제의 상황도 앞에서 이 뭐 지난 시간에 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은 조금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좀 근거를 들어주셨어요. 일단 대선이 있는 해에는 수익률이 좋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도 이제는 상방으로 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 전해주셨고 자, 미증시 개장했습니다. 저희와 함께 확인하시죠. 네, 뉴욕 3대 지수 오늘은 하락으로 혼조로 출발을 한 상황입니다. 나스닥만 지금 보합권이고요. 다우와 S&P는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자, 선물 시장 하나씩 확인해 보시죠.
먼저 S&P 500입니다. 전일 대비 0.38% 하락세입니다. 3,368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전장 대비 0.52% 하락세입니다. 9,581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1.7% 하락세입니다. 51.43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0.56% 오름세입니다. 1,595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유로 FX입니다. 0.43% 하락세입니다. 1.08110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선물 시장 시세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뉴욕 3대 지수는 하락 출발한 걸로 다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3대 지수 0.3에서 0.4%가량 오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 지금 이렇게 미 증시 좀 예상했던 흐름인 것 같아요. 일단 네, 오늘 좀 하락이 예상이 됐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네, 그래도 뭐 아까 오후장보다는 지금 낙폭은 네. 많이 줄은 상태라 네, 그래도 다행인 것 같은데 그래도 네, 지금 뭐 코로나 사태도 지금 계속 확진자랑 사망자는 지금 많이 줄었다고 들었는데 뭐 사망자는 이제 두 자릿수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런데도 이제 실물 경기 쪽으로 이제 여러 이제 실질적인 이제 지표들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는 지금 위축돼 있어서 사실 오늘 큰 조정을 받아도 사실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큰 조정이 들어오면 오히려 매수 기회로 보는 게 맞다고 그냥 그렇게 조금 중장기적으로 보는 뷰는 이제 조정이 들어올 때 매수를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지금 일단 조정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들고 네. 네, 그래서 거래하실 때 좀 트레이딩 하실 때 주의는 좀 필요한 시점이죠. 지금 차라리 지금 같은 때는 저도 관망하는 걸 추천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꼭 거래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항상 계시니까 네, 네, 이제 들어는 가시되 매수 쪽으로 들어는 가시되 조정이 나올 거는 항상 염두에 두고 네, 유념하시면서 거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하락이 나와도 좀 이상하지 않은 장이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셨고, 자, 그렇다면 우리 외환형 트레이더는 지금 개장하면서 선물 시장, 지금 지수 선물이 위로 좀 올라갔다가 다시 또 되돌리고 있는데요. 지금 일단 개장이 3분밖에 지나지 않았기는 하지만, 자, 지금 상황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좀 이렇게 시청자분들은 이제 약간의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제가 가격을 정확하게 얘기했는데 아까 전에 3,366.50 얘기했는데 지금 3,367 딱 두 틱 모자른 가운데서 찍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3,372.25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만약에 제가 얘기하는 제 방송을 또 우리 회원들한테도 얘기하지만은 제가 딱 하나만 얘기하면 그 가격을 얘기하면 그 위아래로 뭐 두세 틱 위아래는 좀 텀을 사실 둬야 됩니다. 손절도 마찬가지고 뭐 제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어찌됐든 상방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매수하신 분들은 3,300 지금 71.50부터 3,372.20 사이에 지금 올라가고 있죠. 수익 내고 있죠. 네. S&P 매매에서 지금 단타 매매하시면 지금 수익 났을 겁니다. 좀 물량을 어떻게 해야 된다? 50에서 80%를 좀 팔아주시기 바랍니다. 3,371.50에서 3,372.25까지 왔네요. 바로 50% 정도 청산하고 나머지는 3,367에 매수하신 분들은 3,367.25 한 틱은 수익 챙기고 가는 거로 제가 말했던 지금 3,376.25죠. 거의 다 왔네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만족을 좀 하시고 네. 3,373.50까지 왔었네요. 그럼 여기서 50에서 80% 팔고 50에서 20%는 본절 잡고 좀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못 사신 분들은 어떻게 된다? 쫓아가지 마시고 관망, 네. 못 사는 것도 나의 복이다 생각하시고 안 샀다고 돈을 못 벌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안 샀기 때문에 돈을 벌었구나. 관망도 돈을 버는구나. 들어가신 분들은 우연찮게 시장이 뭐 수익을 줘서 돈을 벌었다 생각하시면은 마음이 편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아까 3,366.50선 이야기를 드렸는데, 자, 지금 그 이후로 또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추세를 보고 분할로 접근을 하라 이런 전략 다시 한번 드렸고요. 자, 그럼 저희는 외신센터 다시 한번 연결해서 미증시 개장 상황 전해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휴장했던 미 증시가 오늘 하락 출발을 하면서 장을 시작했습니다. 일단 처음에 장을 시작했을 때보다 지금 5분이 지났는데 5분 동안 낙폭을 조금 계속해서 줄여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일단 다우존스 지수는 0.25% 떨어져서 29,325선 지나고 있고요. S&P 500 지수는 0.21% 떨어져서 3,378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0.21% 떨어진 9,710선 지나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이유, 일단 이 속보의 기사 제목을 보시면 지금 다우존스 지수가 3일 연속 100포인트 이상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 내용을 보시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 기업 실적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이런 부분에서 위축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단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애플의 실적 부진 그런 컨센서스의 영향으로 인해서 지금 애플의 주가 하락뿐만이 아니라 애플의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들 역시 지금 주가가 동반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콜브의 경우는 수익의 30%가 지금 애플에서 발생하고 스카이웍스 솔루션, 램 리서치 역시 판매량의 50%가 애플에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엔비디아나 마이크론 그리고 인텔 모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반도체주에서 이렇게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요. 지금 테슬라 혼자서 주가가 상승 중이라고 하는데 이는 전문가들이 목표 주가를 $1,200까지 상향시켰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스닥 시장에서 개별 종목들이 지금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주가를 밀고 당기게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레이몬드 제임스 애널리스트는 실망스럽지만 놀랍지는 않다. 이 문제가 일시적으로만 보일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의 소매 시설이 정상화가 되면 모든 수요나 공급 측면에서는 모두 다 지금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수치들이. 그래서 이렇게 애플의 주가나 반도체 주가가 떨어지는 건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속보에서는요. 코로나가 여자보다는 남자에게 더 치명적이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 조금 유의하시면서 손도 좀 잘 씻고 마스크도 생활화하시고 아직까지는 그래도 안심하실 수가 없으니까요. 여러분들 건강 꼭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미 증시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세한 개장 상황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저희 상품별 전략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지수 선물은 여기까지 살펴보고 다음은 바로 크루드 오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성으로 오일이 반등이 좀 나오다가 오늘 다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51.36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1%, 거의 2% 가까이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 두 분은 크루드 오일 방향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팻말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이번에도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오일도 매수뷰를 보시는데, 자, 이번엔 쭌 차장님 먼저 들어볼까요? 저는 이거 매도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맨날 매수만 되는 것 같아서 네.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지금 낙폭이 조금 과한 면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일단 어쩌면은 내일도 하락세는 나올 수 있긴 하지만 오늘 특별히 지금 이렇게까지 빠질 이유가 있나? 이미 지금 원유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빠진 편이거든요. 지금 전기동하고 오일이 가장 큰 지금 하락폭을 보였는데 네. 이 코로나 발병되면서부터 지금 반등을 보이다가 지금 오늘 또 큰 폭의 하락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전에 지금 몇 차례 40, 45.5, 50 정도는 계속 지켰던 걸로 네, 지금 한 두세 번 정도 그랬던 걸로 아는데 50이 깨졌다가 다음날 급반등이 나오고 이런 패턴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50에서 53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매수를 들어가는 건 아니고 한 51 요거 깨지면은 한 50.5까지도 한번 내려갈 거는 생각을 해두시고 50.5 정도가 어떨까 싶은데 저도 그 정도쯤에 지금 걸어놨거든요, 사실. 50.5 이에. 네. 그래서 그때가 오면은 터치하면 좋은 거고 안 하면 또 안 해서 좋은 거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일단 저점일 때 매수하는 건 어떨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지금 좀 낙폭이 과대하다 이런 측면에서 매수 의견을 주셨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50.50선에서 매수 보는 게 어떤가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외환용 트레이드 의견도 한번 빠르게 들어보죠. 예, 저번 주 거랑 좀 사실 또 설명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저번 주 11일이죠. 50.19에서 23에 제가 매수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때
얘기하자마자 찍고 1구까지 찍고 반등은 어느 정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좀 말씀하셨듯이 수익을 50%로 80% 팔고 나머지 본질 왔을 때 팔았으면은 나머지는 다 수익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제 얘기를 안 듣고 더 올라갔겠지 생각하고 갖고 있었던 분들은 지금 49.92까지 빠졌었습니다. 저번 주에. 네. 근데 거기서 뭐 많이는 빠졌어도 그래도 심리가 흔들렸을 겁니다. 그러나 추세는 보다시피 올라갔습니다. 그 50점에서 거의 300틱 정도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매매를 많이 하면 사실은 증권사만 좋습니다. 수수료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시청자분들이 돈을 벌려면 추세 매매가 낫고요. 또한 단타 매매를 꼭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수익이 났을 때는 물량 조절하면서 팔면서 나머지는 본절 갖고는 전략을 좀 습관화를 들인다면은 타이거 우즈가 컷 탈락하고 다시 우승하듯이 우리 회원님들도 손실이 났지만 다시 수익으로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 거랑 이번 주 거랑 비교한 거고 지금 단타를 또 매매를 꼭 하고 싶으신 분들은 네. 좀 초단타로 공격적으로 좀 치실 분들은 51.23에서 51.18의 매수가 좀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좀 안정적으로 좀 사고 싶다 하신 분들은 51.13에서 51달러 사이에서 매수를 하시고 차라리 오늘 저가가 50.88이죠. 그럼 저가가 깨지면 손절하겠다 생각하고 갖고 가신다면은 좀 나을 것으로 생각하고 추세 매매하신 분들한테는 만약에 오늘 못 샀다 하신 분들한테는 한 오늘부터 한 3, 4일 그러니까 이번 주까지 지켜보신 다음에 일봉을 눌린 가운데에서 확실히 방향이 나왔을 때 추세 매매를 할 수 있게끔 제가 생방송으로 뭐 서울경제 방송이나 제가 뭐 카톡 방송으로 시청자분들한테 얘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외환형 트레이더 오늘 일단 전략은 51.23에서 51.18 사이에서 1차적으로 매수를 해보시라는 전략 드렸고요. 조금 더 안전하게 접근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51에서 51.13 사이에서 매수하는 전략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자, 오늘 저희 유튜브 시청자분들께서 골드를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셔서 골드까지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두 분은 골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일단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골드가 일봉상으로는 일단 좀 오늘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윗꼬리가 좀 달려 있는 상황이고요. 두 분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업앤다운 한번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오늘 두 분이 그냥 아주 만장일치예요. 네. 오늘 골드 관망 주셨는데 준 차장님 매수맨인데 오늘 골드 관망 나왔어요. 네. 오늘 제가 관망을 들면 잔소리를 하시는 PD님이 안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관망을 들었는데 사실은 매수죠. 네, 사실은 매수인데 이게 그러니까 뭐 저는 뭐 이렇게 차트 쪽으로는 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중앙은행에서 금 매입량이 제가 이걸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중앙은행에서 금 매입량이 엄청나게 지금 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작년에 650톤 정도를 매입했는데 이게 지금 1971년 이후로 최대치라고 합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중앙은행도 이제 뭐 저희 나라도 뭐 이제 외환보유고에 달러 이렇게 하듯이 네. 이제 중앙은행들이 이제 재정 다각화 측면에서 뭐 채권도 가지고 있고 외화도 이제 뭐 달러가 되겠죠. 주로 안전자산이니까. 근데 금도 이제 대표적인 달러 그 안전자산이니까 금 매입도 뭐 전부터 꾸준히 하고 있었는데 요즘 조금 그 뭐 헝가리 중앙은행도 원래 안 하다가 했다고 지금 하고 있는 추세라고 하고 네. 러시아도 지금 늘렸다고 하고 지금 여러 곳에서 유로는 꾸준히 지금 계속 유로존 유로 중앙은행은 계속 사고 있고 그래서 지금 중앙은행 측에서 계속 구입량을 늘려가고 있으니까 이제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어쩔 수 없네. 이거 뭐 중앙은행에 사는 건 개인이 사는 양과 그 양 자체가 다르죠. 다르거든요. 예. 이거 뭐 우리나라 주식으로 따지면 기관들이 이제 매집이 그렇죠. 들어왔다 이런 거랑 비슷한 거니까 네 장기적으로 보면은 아직도 오를 여지가 많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오를 에너지가 충분하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고 자 우리 외환형 트레이더의 골드 전략 간단하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예, 지금 제가 관망을 친 거는 제가 금도 사실은 저번 주에 보시면은 여기서 네. 예, 상방을 얘기했었습니다. 네. 이제 1571.5에서 이제 매수를 하고 추세 매매하실 분들은 하는데 단타 매매하신 분들은 수익 났다가 좀 손절이 나갔을 겁니다. 이때 좀 잠시 1565.2까지 빠졌다가 다시 올라갔습니다. 300틱이. 근데 추세 매매하신 분들한테는 수익이었을 거고 단타 매매하신 분들은 손절이 나갔을 겁니다. 지금도 오늘도 금은 지금부터 이제 뭐
23시 44분 57초 지나고 있네요. 네. 지금부터 뭐 한 10분, 30분 사이에는 제가 좀 빠질 걸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하방으로 보고 싶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또 상방으로 보기 때문에 관망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네. 좀 금을 매매하고 싶은 분들한테는 1593.7, 1593.7에서 매도 전략. 나는 좀 길게 보고 싶다, 추세 매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587.5, 1587.5 정도 왔을 때 매수 전략. 딱 이 자리에서 매매하시고 그 사이에서는 매매를 금은 관망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아니면 제가 제 말처럼 금은 계속 제가 추세 상방이라고 얘기했던 분들은 추세 매매로 수익 나신 분들은 뭐 기뻐하실 테고 그때는 이제 물량을 좀 줄이면서 갖고 가시되 나머지 물량은 내가 매수했던 최소 1571.5 저번 주에 얘기했던 그가 거의 200틱이죠. 200틱이 빠지기 전까지는 계속 홀딩을 해주시면 큰 수익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외환용 트레이드 골드 전략까지 저희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저 두 분과 오늘 1시간 동안 많은 이야기 나눴는데요. 오늘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빠르게 달려왔습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You would wait and watch from far away, but you always knew that you'd be the one to work while they all play. And you'd lay awake at night and scheme of all the things that you.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